산불이 휩쓸고 간 남가주 지역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10,0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됐고 36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레이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남가주 지역은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변해버린 참혹한 광경입니다. 1만 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됐고 36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남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패리세이드 파이어와 이튼 파이어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두 화재는 남가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패리세이드 파이어는 2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진화율은 겨우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튼 파이어는 30만 에이커 이상이 불타고 있으며 진화율은 0%입니다. 산불이 덮치고 간 지역은 마치 전쟁터를 방쾌하는 참담한 광경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은 피해 지역이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가스 누출 등의 위험이 있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3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 강한 산티아나 강풍이 시속 80마일로 불고 있어 불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남가주 전역에 치명적인 화재 위험 경고를 발령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카운티는 여전히 고위험 상태에 있습니다.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 예고되며 다음 주 초에는 또 한 차례 산티아나 강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유지하고 대피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대재난을 겪고 있는 LA 지역에 연방 차원에서 진화와 구호, 복구 등 총력 지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과 국가방위군, 국방부 등 부처별로 진화 작업을 지원할 소방 헬기와 군용 물탱크 등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고 이재민 구호물자, 복구자금 무상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5곳으로 늘어난 파괴적인 초대형 산불로 대재앙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화마를 진압하고 탈출해 대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방 차원의 총력 지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연방 재난지구로 선포하고 진화와 인명구조, 생활물자 공급, 복구자금에 이르는 총력 지원에 나서도록 지시했습니다. 첫째, 국가 주요 재난지구로 선포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피해 커뮤니티와 생존자들이 필요로 하는 구호물자와 대피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자금을 연방 차원에서 무상 지원하게 됐습니다.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드는 모든 비용을 연방에서 환급해 주기로 승인했습니다. 둘째, 지역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소방 헬기 10대, 산림청 보유 공중에서 물을 뿌리거나 제공할 수 있는 공중 탱커, 소방급수가 가능한 해군 헬기 10대 등을 현지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국가방위군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중 소방 시스템 2단위를 배치한 데 이어 네바다 국가방위군에서도 같은 규모로 출동토록 명령했으며 북부군 사령부는 4개 단위의 추가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시각각으로 백악관 팀과 현지 소방당국으로부터 긴박한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FEMA 총장을 현장에 보내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책에 반영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47대 대통령 취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부분의 한 곳이 불에 타고 있다며 큰 충격을 표시하고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강력 비난하고 사임을 요구하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이번 잿더미를 야기시킨 것은 전부 무능력한 뉴섬 주지사의 잘못이라며 그는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가 용수, 물 공급을 확대하는 데 서명하지 않아 이번에 진짜로 대재난을 불러온 것이라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나는 캘리포니아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다시 흐르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를 압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세크라멘토 샌호아킨 델타 지역에서 용수, 물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뉴섬 주지사는 어종보호를 위해서 이 방안에 반대해 수화전에도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만들었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이번 대재앙적인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는 호된 비판이어서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뉴섬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뉴욕 재판부로부터 조건 없이 실형을 면제받는 언컨디셔널 디스차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감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47세 대통령 취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조건 없는 실형 면제, 즉 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받아 수감은 피했으나 오명은 남기게 됐습니다.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더 이상 막지 못한 뉴욕 재판부의 10일 선고 공판에서 unconditional discharge, 즉 조건 없는 실형 면제라는 보기 드문 선고를 받았습니다. This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only lawful sentence that permits entr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unconditional discharge는 조건 없이 실형을 면제받아 수감되지 않고 앞으로도 면제 조건을 따로 지킬 필요도 없는 선고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일반 국민 개인인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의 지위로도 형사범죄 피고인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다만 트럼프 피고인이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곧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하게 된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한다고 판결하고 행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머천 판사가 자연인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를 구별해 보기 드문 unconditional discharge 조치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하라고 해서 선고 공판에 참여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나는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왔으며 사실은 전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새 대통령은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감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34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선고까지 받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은 남기게 됐습니다. 하루 앞서 연방 대법원은 취임 열흘 전에 선고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청원을 5대4의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의 보스파에서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가세해 트럼프 측 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다수파는 트럼프 새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수감되지 않고 통상적인 항소 절차를 이용해 법적 투쟁을 계속할 수 있어 긴급 선고 중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긴급 요청 기각으로 뉴욕 맨하튼의 머천 판사가 선고를 예상대로 진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추문을 폭로하려던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고 당시 코언 변호사에게 환급해줬는데 이를 숨기려고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범죄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0세에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이 워싱턴 DC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귀환해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와 함께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퇴임 후가 더 빛났던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가 4년간 봉직했던 워싱턴 DC에서 국장의 예를 받고 고향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00세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장이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한 이날 장례식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더그 에머프 세컨 젠틀맨이 맨 앞에 나란히 앉았고 바로 뒤에는 전직 대통령이자 곧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 바로 옆에는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셸 여사 없이 나홀로 자리했고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마이크 펜스, 엘 고어 댄 퀘일 전 부통령과 영국 에드워드 왕자, 최근 사임을 발표한 트리도 캐나다 총리,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선전에서 상대편에 섰던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장례식 전에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서먹한 관계로 뒤바뀐 트럼프 당선인과 펜스 전 부통령은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인 조시 카터,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 스티븐 포드, 월터 먼데일 전 부통령의 아들 테드 먼데일, 백악관에서 카터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가 추도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은 평생을 통해 선행의 실천자이자 하나님과 국민들의 선하고 충실한 공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스티븐 포드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전에 작성했다는 추도사를 대신 읽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였던 포드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은 이후 서로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해주기로 약속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유해는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귀환해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마지막 비공개 장례를 치른 후 부인 로잘린 여사가 잠들어 있는 자택 근처에 가족 묘지에 안정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단임에 그친 4년간의 재임 시절보다 40년 이상 활동해온 전직 대통령의 분쟁 해결사, 피스메이커, 퍼블릭 서비스로 더 빛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반도와는 악연과 갈등, 인연과 평화의 역할을 기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외교로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갈등을 빚었으나 퇴임 후 90년대 초 북핵 1차 위기 시 미국의 영변 폭격설이 나돌자 북한 방문을 자처해 김영삼, 김일성 간 남북 정상회담까지 합의해 서울로 와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았습니다. 1981년 퇴임하고 나서 40년 이상을 집짓기 운동인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벌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감시하며 분쟁 해결사, 피스메이커 역할에 매진해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는 등 퇴임 후가 더 빛났던 미국 대통령으로 불려왔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4.1%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25만 6천 개나 늘리는 강한 고용을 유지해 기준금리 동결은 5월까지로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임금 상승은 급등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는 빨라야 오는 6월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대신에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일자리가 25만 6천 개나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12월 일자리 증가폭은 수정된 전달의 21만 2천 개보다 늘어난 것이자 15만 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호성적입니다. 이에 비해 12월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0.3% 오르면서 연율로는 3.9% 인상으로 주춤해져 물가와 관련이 있는 임금 상승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에서는 2024년 한 해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 달 평균 18만 3천 개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301만 개, 한 달 평균 25만 개 증가보다는 둔화된 겁니다. 12월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3,000명을 줄인 반면에 건설업에서는 8,000명을 늘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여본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4만 6천 명을 늘렸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과 소매 업종에서 각 4만 3천 명씩을 증원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 2만 8천 명, 사회 지원에서 2만 3천 명을 늘렸습니다. 재정활동 1만 3천 명, 정보업종 1만 명, 수송 조장 9,600명을 증가시킨 반면 도매업종은 3,500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6천 명, 주정부 1만 명, 로컬 정부 1만 7천 명을 합해
3만 3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12월 고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결하는 기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 1월 29일에는 97.3%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에는 동결 가능성이 74%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월 7일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64%로 높았습니다. 6월 18일에 가서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43%로 동결 가능성 41%보다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4,300만 명의 미국민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들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하는 연방 최종 규정이 시행에 돌입해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최종 규정에 따라 $500 이하 의료비 빚이 삭제된 데 이어 모든 의료비 부채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돼 1,500만 명이 추가로 평균 20포인트 신용 점수가 올라가고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등에서 승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비 빚 때문에 신용 점수가 깎여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 등 각종 융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전부를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토록 하는 연방 최종 규정이 7일 발표돼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의료비 부채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500 이하에 대해선 먼저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기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500 이상에 대해서도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최종 규정으로 삭제하고 금지하는 조치를 확정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 4,300만 명이나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는 액수와 상관없이 에큐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되고 앞으로도 장기 연체 또는 디폴트를 적용해 신용점수를 폭락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이번 최종 규정의 시행으로 $500 이상 의료비 빚을 지고 있는 1,500만 명 이상이 $490억 규모의 의료비 부채 기록을 삭제받는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부채 기록을 추가 삭제받는 1,500만 명은 신용 점수가 평균 20포인트 이상 급등할 것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추산했습니다. 그럴 경우 의료비 빚 때문에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중소기업 론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거나 비싼 이자를 물어야 했던 피해를 없애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모기지의 경우 매년 2만 2천 건씩 승인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의료비 부채의 신용기록 통보와 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돌입해 임기 종료를 보름 남긴 2025년 새해 벽두 최종 규정까지 발표하고 발효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앞서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500 이하의 의료비 부채 기록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새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880억 빚을 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가운데 12%를 차지했던 콜렉션에 넘겨졌다가 다 갚은 의료비 부채 기록부터 지난해 7월 1일자로 전면 삭제됐습니다. 콜렉션에 넘겨진 기록들은 예년 같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7년이나 남아 신용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의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 기록이 남아있으면 아파트먼트에 세입자로 입주하려 할 때나 모기지 등 각종 융자를 받으려 할 때 거절당하거나 비싼 비용을 물게 됩니다. 2차로는 새해 1월 1일자로 전체 의료비 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아직 갚지 못한 $500까지의 소액 의료비 부채 기록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500 이상의 의료비 부채 기록까지 전면 삭제되는 것입니다. 미국인 1,600만 명은 현재 $1,000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0만 명은 $10,000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수장으로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사 요원들을 각 연방기관에 파견해 예산과 인력 감축 등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예산 $2조 삭감을 시도는 하되 $1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 공직사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내부가 아닌 외곽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 개혁을 추진할 도우지 정부효율부가 움직이기 시작해 공직사회에 광풍을 일으키며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새로 선발한 조사 요원들을 각 연방기관에 파견해 책임자들과 면담하고 예산과 인력에서 감축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도우지 조사 요원들은 연방기관들을 실사해 비효율적이어서 감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부서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삭감할 예산 규모와 축소할 인력을 계산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으로 이끄는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현재 5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20일 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까지는 2배인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5 세스에서 연방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2조 달러 삭감을 시도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1조 달러를 삭감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목표를 낮추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그동안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부처들 중에서 연방교육부는 아예 전체를 폐지하고 국토안보부는 각 이민 담당 부처들로 나눠 강화시키는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해 트럼프 추방작전을 주도할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과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 국경보호국이 대폭 강화돼 주요 부처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미 본토 테러 방지는 반테러 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미 전역에 수사관처럼 현장 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카시 파텔 새 국장으로 지명돼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시 파텔 트럼프 2기의 새 FBI 국장 지명자는 나는 취임 첫날 FBI 본부 건물인 후버 빌딩부터 문을 닫고 FBI 요원들은 미 전역에 출동해 범죄자들을 잡고 범죄를 막는 경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택근무하는 23만 명 정도에게 주 5일 출근을 요구해 스스로 퇴직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공동수장들에 의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30만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11만 명은 워싱턴 DC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지각 변동은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부 컨트랙으로 사업해온 한인 사회에도 타격을 입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